인생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나요? 젊었을 땐 뭐든 해야 할 것 같았죠. 좋은 사람 되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직장일, 집안일, 자식 뒷바라지, 부모님 모시기, 친척 모임, 동창회, 교회나 절 봉사까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란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힘들어도 꾹 참고 지쳐도 웃으면서 내 것은 뒤로 미루고 남을 먼저 챙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60, 70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었나?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줄 필요가 있었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잡하게 만든다고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하니까 복잡해진다고요. 그는 평생 혼자 살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산책하고 강아지와 놀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는 평온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우리도 알게 되죠. 꼭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적고 꼭 만나야 할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걸요. 명절 때마다 친척 다 만나야 하나요?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모임에 꼭 나가야 하나요? 안 나가도 됩니다. 오히려 줄일수록 편해집니다. 복잡했던 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덧붙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만든 건 비단 할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많으셨죠. 자식한테 서운했던 일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렇게 키웠는데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가끔 하고 손주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돈 빌려달라고만 연락한다고 하시더군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정작 자식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집니다. 힘들 때 도와달라고 했더니 피하더라.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형제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유산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경우도 있고요.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 관계였습니다. 일이 힘든 건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돈이 없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오래갑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몰라주는지, 그렇게 믿었는데 왜 배신하는지. 그런 일들이 쌓이면 사람이 지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붙는다고요. 그런데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려서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죠. 그런데 너무 멀어지면 이번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가고 또 찔리고 또 멀어지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된다고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죠.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실망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먼저고 친구도 자기 가족이 먼저고 형제도 자기 형편이 먼저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 살 수밖에 없다는 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습니다. 내 아픔은 내가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기대를 낮추면 편해집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고맙고 안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친구가 찾아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과 거리를 두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도 많으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됩니다. 아침에 눈 떠도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상도 혼자 차려 먹고 저녁에도 혼자 TV 보다가 잠듭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죠. 자식들은 다 떠났습니다. 결혼해서 자기 가정 꾸리고 멀리 이사 가고 명절이나 가끔 오고 전화로 잘 계세요? 하는 게 전부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고 배우자 간병하느라 바쁘고 어떤 친구는 벌써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처음엔 외롭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문득 누군가 옆에 없다는 게 쓸쓸하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사람들과도 일부러 멀리했죠.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지만 그는 전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린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니까요.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고통이지만 익숙해지면 달라집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외로움이 자유로 바뀌는 순간이 오는 거죠. 혼자 있다 보면 지난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후회가 밀려오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돈 관계된 후회도 많습니다. 그때 주식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 관계도 후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야단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배우자한테도 후회가 있습니다. 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사소한 일로 다투고 삐치고 그랬던 시간들이 아깝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싶은데, 그땐 그게 크게 느껴졌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일은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지식과 감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죠.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는 알 수 없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게 필연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게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고요. 지나간 일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붙잡고 있어봤자 지금만 괴롭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후회하게 만든 건 결국 남의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봤습니다. 집안 체면 때문에, 세상 이목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나이에 안 어울린다고 참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삼켰습니다.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야 하고, 좋은 직장 다녀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왜요?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 자식만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남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사는데도 바쁜데 남의 인생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걱정하기도 바쁘죠.
내가 뭘 입든 뭘 하든 어떻게 사든 사실 남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는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고 중년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고 노년이 되어서야 깨닫는다고요. 애초에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요. 나이 들면 이제 알게 됩니다. 남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그 사람들이 내 노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거고 편한 게 최고입니다. 입고 싶은 옷 입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동창회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명절에 친척집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게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젊었을 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자식 교육비도 대야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죠. 명예도 쌓으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야 하고 동네에서도 인정받아야 하고 모임에서도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물건도 많이 모았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구.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돈도 억대로 있어봤자 쓸 데가 별로 없고 명예도 이제는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고 물건들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생기고 그걸 얻으면 또 다른 게 생긴다고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가면 평생 만족할 수 없죠. 그는 이렇게 봤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더 얻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줄이는 거라고요. 적게 원할수록 적게 실망하고 적게 가질수록 적게 걱정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그렇습니다. 줄여야 합니다. 쓸데없는 물건도 줄이고 안 맞는 관계도 줄이고 쓸데없는 걱정도 줄여야 합니다. 정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생기고 관계를 정리하면 시간이 생기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평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젊었을 땐 성취가 중요했습니다. 뭔가 이뤄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중년엔 책임이 중요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부모를 모셔야 하고 사회적 역할도 해야 했죠.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그런 것들보다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요. 젊었을 땐 행복을 쫓지만 나이 들면 불행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큰 기쁨보다는 작은 평온이 낫고 화려한 성취보다는 조용한 만족이 낫다고요.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길을 산책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지루하다고 했지만 그는 평온했습니다. 변화나 자극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안정적인 하루하루가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거창한 계획 세울 필요 없습니다. 여행 가야 한다. 취미 가져야 한다. 뭔가 해야 한다. 그런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평온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고맙고 밥 한 끼 먹는 게 든든하고 햇볕 쬐는 게 따뜻하고 저녁에 편히 눕는 게 평안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전쟁을 겪은 분도 계시고 가난을 이겨낸 분도 계시고 질병을 극복한 분도 계십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죠. 자식 키우느라 밤잠 못 자던 시절, 돈 벌느라 고생하던 시절, 부모 모시느라 힘들었던 시절, 그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도 일어나고, 포기하고 싶어도 버티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이뤄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해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세상과 멀어질수록,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졌다고요.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서 거리를 내다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걸 보면서 조용히 차를 마셨다고요. 더 이상 그 속에 섞일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거창한 계획 없어도 괜찮고 큰 목표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평온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으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되고 다음 주 일은 다음 주에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만 잘 보내면 됩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조용하게, 편안하게, 평온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져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